여자가 피운 게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 이윤희 양이 피운 게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면은 여기 와서 인터넷 기록을 삭제했어. 삭제하고 난 다음에 빈 원룸이니까 베란다 가가지고선 문 열어놓고 한 대 피우고 뭐 어떻게 버리다 보니까 창틀에다가 버린 거야. 낀 거져 있었던 거지. 그랬으면 그게 범인의 담배꽁초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립스틱에 묻어 있었느냐 묻어 있지 않느냐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럼 그건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잖아. 이양 언니한테 가가지고 담배꽁초 창틀에 끼어서 버렸다는데 그때 그 담배꽁초 필터 부분에 립스틱 자국이 있었던가요? 물어보면 되잖아. 있었다 그러면은 이윤희 양이 피운 거고, 없었다 그러면 범인이 피웠을 가능성이 크지.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 기록 삭제하고 이제 한숨 났다 생각하지. 긴장도 풀렸는데 한 대 빨고 가야지, 한 대 피고 가야지. 그래서 베란다 가서 한 대 피고 있다가 거기다 버렸을지, 거기 남겨졌을지.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면 그 이양 언니가 온 날이 6월 8일이니까 외부인 침입은 그 다음에 침입했어요. 착각을 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담배 필터 그거는 범인이 그릇으로 단정 지을 수 없겠네, 생각을 해보니까. 방송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그렇잖아요. 범인이 침입한 것은 이 가족이 떠난 이후에 침입을 했으니까 담배를 발견한 것은 6월 8일 날 발견했다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창피하네. 그래서 이 사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이윤희 양하고 이 사람하고 저게 있었어. 성추행 사실이 있었어. 근데 얘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 성추행 사실에. 왜 헤어졌어? 헤어진 다음에 이 동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나? 실수한 게 들어가니까 창피하네. 헤어졌어. 헤어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얘를 유인을 했어. 어느 장소로 와라. 유인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저걸 하고 그랬다. 그러면 성추행은 언제 벌어졌을까요? 성추행은 실종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매우 최근에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부터 벌어졌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윤희 양이 신고할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다 돼. 최근에 벌어졌을 수도 있고 쭉 벌어졌다가 더는 못 참고서 이렇게 부는. 성추행이 많이 벌어졌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가설인데 이윤희 양하고 동기생이라든가 친구 사이에서 성추행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 이윤희 양보다 좀 나이가 많거나 이윤희보다도 직급이 높아. 직급이 높은 사람이 얘한테 성추행을 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이윤희 양을 불러냈어. 불러내려면 어떻게 불러내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따르는 그런 관계이든가 아니면 어때요? 얘가 안 나올 수 없는 무언가를 얘기를 했어.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면 유인할 수 있는 그것을. 그게 뭔가 난 좀 생각을 해봤거든. 이윤희 양하고 이 사람이 얘를 유인을 해서 불러낸 것이 인터넷으로 불러냈어.
메신저 프로그램 네이툰 같은 걸로 불러냈어. 근데 불러낼 때 내용은 뭐였을까요? 불러냈을 때 내용. 이 사람이 뭐 교수나 선배나 뭐 이런 조교나 뭐 이런 사람이 돼서 안 나가면 안 되는 관계야. 이 사람은 좀 상급자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윤희는. 그래서 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둘 사이 관계가 지금 현재 상황은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성추행하고 성추행 당한 입장이니까 안 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불러냈을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이 거기에도 또 가설을 좀 세워봤는데 어떻게 불러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 뭐냐면은 얘가 소지품을 잃어버렸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이 사람이 불러낼 때 핸드폰하고 이것이 신고가 아니 뭐 그 신분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학과 학생이라고 해가지고선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 찾으러 와라. 이렇게 불러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 물론 가설이야. 물론 가설이라고. 그래서 얘가 갔어. 이윤희 양이. 수첩하고 약간의 돈을 가지고선 갔어. 여러분 6월 2일 날 이윤희 양이 손가방을 날치기 당해요. 근데 날치기 당하는데 그 안에는 이윤희 양의 지갑, 신분증, 핸드폰이 들어 있었거든. 근데 그게 마지막에 그 핸드폰 위치 추적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전북대학교 삼성회관에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잡혔다 그러더라고. 그거 굉장히 웃기잖아. 누군가 날치기를 해갔는데 그 날치기 해간 핸드폰이 마지막 위치가 거기서 잡혔다는 거야. 그럼 전북대학교 안에서 그 삼성회관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삼성회관에서 잡혔다는 건 뭐예요? 날치기 한 사람이 거기서 갖다 놨거나 거기까지 가져갔거나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핸드폰하고 이거는 뭐예요? 날치기 한 놈이 보니까 안에 보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허탕친 거야. 그래서 에이 그냥 이거는 돌려주자. 그래서 거기에 뭐 분실함 같은 데다 넣었다든가 아니면 뭐 삼성 무슨 회관에다 했다든가 학과 어디다가 던져놓고 왔다든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잖아. 마지막 위치가 거기에서 나타났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우연히 이윤희 양의 그 신분증, 지갑,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지, 갖고 있게 되었는지, 아니면 소매치기 자체가 얘가 꾸민 일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 핸드폰하고 너 신분증하고 이거 있으니까 이거 찾으러 와. 갔단 말이야. 유인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가설을 세워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윤희 양이 유인된 장소는 어디예요? 나는 수의학과 실습실이라고 보거든. 거기에 수첩이 거기서 발견됐으니까. 수첩이 거기서 발견됐거든. 수첩을 실습실로 오라 그랬는데 이윤희가 실습실로 오라 그랬어. 오라 그랬는데 얘가
1층인지 2층인지 몰라가지고 있다가 1층에 들어가서 뭐 있나 우선 거기 잠깐 수첩 내려놓고서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갔어. 그럼 여기 1층에 있을 수 있잖아. 만난 건 2층에서 만나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윤희 양은 얘가 얘를 죽였어. 죽인 다음에 이윤희 양의 사체는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난 시신 처리한 것이 이 부분인 것 같거든. 매주 해부한 동물들의 사체를 모아 소각하였는데 평소에는 동물 사체가 40kg 정도였지만 사건 직후 딱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사체 양이 110kg이었다. 당시에는 학기가 끝난 시점이라 대형 동물들을 해부할 일도 없었다고 함. 이게 굉장히 유력하다고 난 보거든. 유인된 장소도 거기고 거기에서 수첩도 발견됐고 그날따라 동물 사체 처리한 것이 지나치게 양이 많이 나왔어. 지나치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검사야. 그럼 형사들한테 어떻게 지시를 해야 돼요? 사체한다고서 이렇게 테이프로 밀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체를 처리하는 거. 누가 밀봉을 하고 누가 여기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봐야지.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없어.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 수사는 크게 두 개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인터넷 검색을 삭제하려고 들어온 것이 남양주에서 온 그 이윤희 양 가족이 떠난 이후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이 비밀번호를 알 만한 사람이 누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의학과 실습실에서 이거를 사체를 처리할 때 뭐 통에다가 넣고선 밀봉을 한다음에 이렇게 밀봉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것만 조사하면은 범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나 같으면 그게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보고선 좀 내용을 들여다보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흘러갔을 것 같아. 그 외에 근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차상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차상이 있는데 차상이 이게 다리가 다 뜯어져 있고 드라이버로 뜯었고 그것이 원룸 부근에 있는 폐 쓰레기장 그쪽에 거기에 꽂혀 있었다거든. 그 부분에서 발견됐던.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부분은. 그게 왜 그러냐면 차상이 없어진 것이 6월 5일 날 친구가 놀러 왔대요. 그때 차상이 있었는데 6월 6일 날 6월 6일 12시 몇 분에 들어왔을 때는 차상이 없어졌다 그러거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침입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설명이 안 돼. 내가 생각했대. 근데 과연 그 차상이 6월 5일 날 있었는지. 근데 놀러 온 친구가 그 차상이 있었다는 걸 봤다 그러니까 잘못 뭐 기억이 착오를 일으켰을 수도 있잖아. 가끔 친구네 이윤희 양 집에 놀러 왔는데 늘 보던 차상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6월 5일 날 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부분.
차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수사관인지 차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차상에는 뭐 아무런 단서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차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차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얘가 얘를 유인을 했어. 얘가 얘를 언제 6월 6일 뭐 오후 1시나 2시나 아니면 6월 6일 밤이나 유인을 했어. 얘를 했어. 처리를 했어. 6월 7일 날 얘 집에 가가지고 이윤이 양 집에 가가지고 뭐 꽃다발도 좀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고 차상을 들고 나왔을 수도. 근데 범인이 걔네 집 가가지고 차상을 도라이바로 풀러가지고선 버릴 그럴 일이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야. 그런 일 전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거든. 거의 없거든. 차상이 뭐가 중요하다고. 스테이징을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꽃다발도 좀 떨어뜨려 놓고 차상도 갖고 가고 누가 침입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으로라면 할 수 있겠어. 그런 목적으로라면 그 집도 약간 좀 어질러져 있는 게 이렇게 좀 해놓고 어수선하게 해놓고 스테이징을 하고서 나왔을 수도 그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 6월 6일 날 저녁 때 불러내서 해코지 한 다음에 6월 7일 날 가서 스테이징을 해놓고 나와가지고 6월 8일 날 친구가 와서 그걸 발견해 그 원룸 상태를 봤고 뭐 이랬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얘가 얘를 해코지 해가지고 죽였어. 근데 원룸은 어떻게 들어갔을까? 번호를 아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야. 번호를 아니까. 그렇다면 얘가 이 사람이 이 범인이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러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그러면은 얘 비밀번호를 알 정도로 얘랑 아주 관계가 가까웠다는 거야. 이 비밀번호를 알 정도로. 그럼 119 구조대가 문을 땄단 말이야. 문을 딴 다음에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또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존의 비밀번호가 얘가 알고 있었다면은 뭐 가서 스테이징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후 그 6월 8일 날 하룻밤 잤지. 6월 9일 날 됐어. 그 이후에 얘가 침입했을 때 그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는지 아니면 예전 그대로가 아니었는지. 예전 그대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119 구조대가 집 문을 따서 자물쇠를 따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죠. 그래서 나는 거기가 좀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 삭제 기록이 6월 8일 19시 51분까지 지워졌으니까 이 이후에 지웠을 거 아니야. 이 이후에 6월 8일 19시 51분 이후에 그럼 6월 8일 19시 51분에는 누가 있었어요? 남양주에서 오후 6시에 왔다니까 거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을 때 남양주 가족이 하룻밤 잤는데 그 잔 이후에 침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침입했는지 그걸 수사를 해야 돼. 그럼 이제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 당신네들이 와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하룻밤 자고선 문을 어떻게 하고선 나갔는지 원룸 문을 비밀번호를 변경을 한 건지
이 비밀번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군지, 예전 그대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예전 그대로고 비밀번호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이지. 그럼 스테이징까지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변경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을까지? 어떻게 들어왔을까? 따로 들어온 원룸에 현관문 말고 따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가? 없을 거라고. 창문을 통해서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현관문을 못 따면은 베란다를 기어서 왔다는 건지. 하여튼 그 부분을 수사를 하면 나올 거라고. 수사 포인트는 두 개예요. 남양주 가족이 있고 떠난 다음에 침입한 것이 누군지, 이 수의학과 실습실에서 밀봉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 동물 사체 처리하는 그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그게 두 개가 가장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어. 왜 그런 거 수사를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검사는 뭐 한 거야? 수사과장은 뭐 한 거예요? 그런 걸 지시를 내려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추리한 내용을 요약해보고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 얘가 지금 화는 나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알아. 6월 6일 날 얘가 이윤희 양이 집에 도착해가지고 3분간 네이버 검색했어. 그리고 4시 21분에 종료됐어. 3분간 하고 그 기간 동안 있잖아요. 3시까지 3시 2분까지 했으니까 1시간 20분 동안 뭐 했냐면은 뭐 방 청소를 하거나 뭐 빨래를 돌렸거나 뭐 그랬겠죠. 뭐 강제 종료시키고 잤거나, 누군가 불러내서 그날 새벽에 나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 내가 봤을 때는 잤단 말이야. 하룻밤 푹 잤단.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누군가 컴퓨터로 메신저로 해가지고 누군가 뭘 보냈어. 확인을 했어. 수첩하고 약 교통비 갖고선 나갔어. 여기서 일이 벌어졌어. 얘는 동물 사체 처리하는 것처럼 밀봉을 해가지고선 한 다음에 그렇게 처리를 했어. 근데 얘를 유인한 내용이 뭐냐면은 메신저를 통해서 유인을 했는데, 메신저 내용은 너 핸드폰하고 이거 여기 있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뭐 있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좀 사과한다. 뭐 사과하고 좀 그럴 테니까 좀 어디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갔어. 해치웠어. 처리했어. 그리고 나서 얘가 생각하기에 메신저로 주고받은 게 있거든. 얘네 어머니가 떠난 빈 원룸을 얘가 침입해서 지웠어. 인터넷 교수. 나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 이 사건은 스테이징 했는지 안 거는 그거는 좀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그 부분이 좀 차상이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스테이징 하러 들어왔을 수도 있고. 스테이징이 뭐예요? 수사의 혼란 중에서 뭐 이것저것 다 벌려놓는 게 스테이징인데, 그걸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사건의 전모가 이렇게 벌어진 사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설이 맞다는 걸 입증하려면 두 가지를 수사해 봐야 돼. 이윤지 양 가족이 남양주로 떠나고선 원룸 떠난 이후에 침입한 거, 그게 누굴까? 두 번째,
수의학과 수술 실습실에서 110kg의 그거를 저거를 폐기물 처리한 거 담당자가 누군가 두 개만 수사하면은 범인 나올 것 같아. 오늘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실종 사건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그 수사 지휘관이 돼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중간에 좀 약간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리하다 보면 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